그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최근에 이웃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종종 미묘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돌아섰고 그때마다 내 얼굴은 붉어졌다. 나는 그것을 피했다. 실제로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손등을 만졌을 때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다. 그 시절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그는 내가 챙긴 것을 보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것, 그가 들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강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을 살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 조금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는 영상 제작에 유익합니다. 저는 염기남이고 67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로 간장, 고추장 등을 먹었습니다. 간장 산업은 놀라운 분야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일에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제 요리 실력이 꽤 괜찮기 때문에 그냥 서서 기다려야 해요. 남편에게는 그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제 남편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국 후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계좌에 있는 보험금. 사실 처음엔 2억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생활비와 기부금,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점차 감소하여 약 1억 명에 도달했습니다. 주로 전기로 인한 금에 결합됩니다.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물건이기에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매번 통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나는 아프다. 이 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회사를 닫고 대도시를 떠났다. 저는 작년에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재정비했습니다. 고양이는 산청으로 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놀곤 했던 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서 조용히 살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옥을 짓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야채를 따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간장을 직접 재배해서 이웃들에게 공급합니다. 나는 매일 오후 동네를 산책한다. 걷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노령. 요즘은 밤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눈물도 더 많이 흘렸습니다. 나는 넓은 한국 전통 마루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달빛을 바라보았고 달빛을 볼 때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프게 울었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돈도 많아요.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작은 집에 모인 웃음소리가 부러웠다. 풀하우스는 제가 오크보에 있는 넓고 조용한 집인데 가끔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이웃과 소통하며 외로움을 날려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가 절임을 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봄 오후였습니다. 장독대 정문 주변을 청소하고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알아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염기남 씨가 맞나요? 문을 열었을 때 4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옷차림이 깔끔하고 예의 바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김치는 이웃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민감하다. 처음에 그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차성모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차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젊은이들을 매우 경계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길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제 집을 찾아오셨나요? 마을 입구에서 선생님의 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매우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노트를 꺼내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지식을 확장하세요. 주간 플로팅부터 발효까지.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내가 이 관습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를 지켜봐 주신 선생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존경을 표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열렸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안으로 데려갔다.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병위 뚜껑을 닫으세요. 나는 서둘러도 조용히 있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 건 처음이에요. 나의 진심 어린 관심과 첫 경험.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날 성모 마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이곳에 와서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발효된 콩을 나누어 섞는다. 원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의 방문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오시는지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 내 환경.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께서 나의 인도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귀남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친근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은 녹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따뜻해요. 내 마음은 친구들과 함께한 이 장면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까?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창밖을 내다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자 우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전통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는 제가 간장에 흥미를 느끼는데 특히 관심이 있었고 어느 날 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 목표는 커피숍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 어린 야망을 가지고 말했고 남편과 함께한 추억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마지막으로 그 돈은 아직 제 은행 계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보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고 그 돈을 쓰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남편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에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랬다. 몇 주가 지난 것 같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물에 잠기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법뿐만 아니라 정원 항아리는 가정관리자 역할도 합니다. 나는 그의 부지런한 손길에 도움을 받았다. 집이 더 생동감 넘치고 뭔가를 느낀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앞치마를 두른 성모 마리아님.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주방의 선들이 아늑하고 기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꽃.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파티오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며 성모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우리는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달빛이 그의 얼굴에 비칠 때 눈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우리 사이에 미묘한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메리.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자 온몸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가서 첫 키스를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소녀의 감정.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변했다는 걸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엄마는 제가 시장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제 얼굴이 달라 보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하지만 제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 기쁨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야기하자. 성모 마리아의 세심한 제안에 따라 저는 한 달쯤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걱정이 된다.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가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어린 남자와 함께 산다면? 그래서 마을의 수장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는지 자문해 보세요. 혀를 내밀고 있는 사람은 리더뿐이다. 아니, 그날 시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찾아왔어요. 아라는 또한 중얼거림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싱글인 게 뭐가 문제야? 그는 집에 있는 한 늙은 여자에게 물었다. 그 소리에 나는 멈췄다. 내가 사랑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땅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모 마리아의 눈을 바라보면 내 영혼을 되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에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긴장해요. 나이 차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다르죠. 나는 걱정했지만 성모 마리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마침내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윈윤을 들여다볼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지역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다고 말한다. 얼마나 멋진지요. 기다리는 커플도 있다. 그가 재혼에게 문서를 건네자 내 손이 살짝 움직였다. 결혼증명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나는 떨렸다.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집과 은행 계좌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에요. 우리는 함께 글을 쓰고 몸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 주 첫날 밤 방 안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나를 껴안으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빛과 함께 향의 달콤한 향기가 공간 전체에 퍼집니다. 나는 즉시 내 마음을 채웠다.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요즘 이런 군사 노래를 좋아해요. 내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두려움이 그것을 감췄습니다. 내 손이 계속 셔츠 칼라를 만졌어요. 성모 마리아께서 내 뒤로 오셔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넣었다. 그가 성모운을 만지자 내 온몸이 긴장했다. 나는 그것이 굳어졌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내 귀에 가져다 대면 이제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우유를 전부 가져가세요. 나는 깨어나서 성모 마리아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일로 인해 굳은 살이 잔뜩 붙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깊이 상처난 손을 마치 보물인 양 들어올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것을 만진 다음 당황스러워서 손을 뒤로 빼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입술을 만졌다. 당신이 부드럽게 키스하면 나는 녹아내린다. 내 감각이 하나하나 깨어났고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잔 것 같았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건너뛰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성모 마리아의 눈은 사치스러울지라도 세상이나 내면의 나이를 볼 수 없다. 아니, 나 혼자야. 따뜻한 눈빛이 모든 걱정을 지워버려. 모든 머리카락과 흰 주름,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부드럽게 만지자 성모 마리아의 눈이 내 몸을 따라갔다. 나는 자연스럽게 팔로 그것을 훔쳤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손이 내 손을 만지며 목덜미를 따라 쇄골을 만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고 그의 입술도 따라왔다. 당신의 붉어진 피부에 닿는 젖은 키스는 내 몸에 떨림을 보냈고 그의 손은 내 허리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으며 본능적으로 성모 마리아께서 나를 침대로 인도하시도록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내려놓았고 그의 몸이 내 몸에 밀착되었다. 우리의 몸이 닿자 잊혀졌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듣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속삭이며 조심스럽게 우리는 거리를 좁혔고 고통과 행복이 뒤섞이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입술로 내 눈물을 닦아 주셨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꽉 차고 아름다운 소리네요. 나는 성모 마리아의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몸도 그에 반응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위아래로 움직였는데 따뜻하면서도 멀리 있었습니다. 변화가 다가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나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해당 체온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님께서 내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시는 동안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것 같았다. 제가 진정한 평화를 느낀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67번째 생일밤에 그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도원에서의 나의 생활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함께 점심을 먹고 정원을 가꾸는 동안 에너지를 얻습니다. 스튜에 간장을 넣고 끓입니다. 오후에 식사 후 나는 마을을 산책했다. 나는 먼저 이웃에게 인사를 했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모 마리아보다 더 따뜻하게 나를 환영해 줍니다. 매우 좋아요. 김치 항아리 주변을 깨끗이 닦습니다. 나는 정원을 조성했다. 옛 한옥의 일부 부분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그것을 고쳤다. 사람의 손의 길이. 저는 그 집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요. 다르죠. 그전에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많이 있는 한옥마을 카페에 이제 웃음이 넘쳐납니다. 아르바이트. 나는 커피숍을 여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죠. 저는 보통 저녁에 돌아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종종 직장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손님들은 집에 왔을 때 어떤 종류의 음료를 마시는 걸 좋아하나요? 커피숍을 오픈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다. 우리는 함께 카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면 귀남 씨의 간장 혼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Our Lady of Mercy의 메뉴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제안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새로운 간장을 먹어보고 싶어요.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업무상의 이유로 함께 커피숍에 갔습니다. 계획 중. 나는 시작했지만 밤에 예상치 못한 일. 제가 깨어났을 때 성모 마리아가 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제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깨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거실이었습니다. 나는 희미한 빛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성모 마리아께서 내 옷장 앞에 앉아 종이 더미를 바라보셨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휴대폰을 사용해 보험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찍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그를 지켜보았다. 저와 남편의 사망보험 관련 서류, 모든 자산을 포함한 상세한 통장도. 제가 조심스럽게 촬영하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곳에 도착해서 바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더 알고 싶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세요. 돌아왔지만 그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단지 내 재산을 빼앗으러 왔다면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성모 마리아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손은 가짜입니다. 성모님께서 커피숍에서 일하러 가신 후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그의 짐을 뒤지기로 결심했다. 들었지만 확인해야겠다. 그는 주머니에 작은 것을 하나 넣고 있었습니다. 읽을 책. 간장을 생산하는 동안 내 건강 상태가 재산 소유권 정보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재 철저히 작성 중이며 2개월 안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것이라고 쓰여 있기는 했지만 글씨가 비뚤어져 있었고 서둘러 쓴 것처럼 보였다. 또한 그 흔적은 여기저기서 지워졌습니다. 조작된 노트인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말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성모 마리아는 나를 떨게 만든다. 나는 며칠 동안 관찰한 후 그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매일 밤 잠들 때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찾아온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돈이 많거든요. 외로워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넘어졌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속지 않을 거야? 그중 하나는 내가 내 마음을 성모 마리아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나는 그를 위로했고 그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성모 마리아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나는 전화기를 손에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몇 번 시도한 후 귀국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지만 제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염기남 선생의 사후 재산 목록과 상속 정보가 담긴 제 휴대폰 수첩 파일을 텍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그의 형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친구가 설계한 보안 메시징 교환. 포함된 자산을 차단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방법. 김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밤까지
나를 향한 애정 어린 시선조차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돌아온 그날 밤에 그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는 손을 준비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나는 감정을 숨기세요. 나는 먹을 때 성모 마리아처럼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굴에 한 달 전에 알아봤어요. 당신의 미소와 눈을 보면 가슴이 설레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가짜일 뿐이에요. 나는 성모 마리아께서 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침묵하시나요? 나는 피곤하다고 말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내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끝낼게요. 저는 은행에 가서 저축 통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성모 마리아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걱정하다. 그날 아침 성모 마리아는 커피숍에 계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은행으로 가요. 다행히도 내 노트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편안하지 않아요.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 은행가는 그 돈의 절반을 직접 인출해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은 미래의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계좌도 요청했어요. 비밀번호는 똑같아요. 집에 가서 바꾸었어요. 저는 이런 의심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겪었습니다. 나는 나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테이프 레코더를 사서 침실과 거실에서 몰래 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옆에 설치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잠들고 난 뒤 성모 마리아의 증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로 당신의 재정 및 건강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게 알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서류 보관장을 뒤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고자리.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달만 더 버티면 모든 게 그들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모두 모아서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관해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그것을 꺼내려면 나는 선택했다.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늘 그렇듯 미소를 지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문서 사진을 찍었다. 사람과의 대화에 대한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 갑자기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자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은 나를 아프게 했고 그의 말은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나는 당신과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보는 것은 죄악이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떨렸고 참으려고 애썼다. 그 안에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밖으로 나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을 흔들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웃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변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진실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내 재산을 훔치려는 의도로 나에게 접근했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정말 사랑했고 이런 뻔한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나를 안아줬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다. 잠시 동안 그는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옳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눈을 감고 속삭였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모님은 새벽에 떠나셨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가 모은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반응. 저는 사기를 저지른 뒤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덕분에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도착했고 많은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형제,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청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훔치다. 그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 부동산에 접근했다. 그들은 그것이 금지되었고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라도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성모님께서 경찰에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내가 도망치듯 내 삶에서 사라져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처럼 비어있지 않습니다. 피어난 꽃은 꽃병에 꽂혀 있었고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삶은 간장도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옆에 누군가 있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처음에 내 눈길을 사로잡았던 빈 공간과 그 다음 습니다. 식사 시간에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어느 날 옷장 서랍을 열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청소를 하던 중 성모 마리아가 두고 간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쁜 놈은 사기꾼이었다. 그는 사람이긴 하지만 나는 그가 단지 거짓말이라고 믿는다. 그를 그리워하는 건 참 힘들어요. 궁정에는 유물이 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초라해 보였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라지고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일행은 기제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를 법정 밖으로 데려갔다. 내 마음의 한 조각.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나를 집으로 데려와서 집 앞에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어. 나는 빗물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앉았다. 나는 닦는 동안 갑자기 콩이 진짜 음식으로 간주되려면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치는 건 맛이 좋기 때문이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단단하고 맛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정원 가꾸기와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물에 담가두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내가 시장에 갔을 때 이웃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정직하다. 저는 제 삶 속의 실수를 숨기지 않는다는데 동의합니다. 나는 그 분야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그림 수업에서 가이드로 참여하세요. 원래는 전통적인 실버 세대 시장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미소와 성취감에 찬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점점 커져서 사라지고 새로운 일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발, 가끔은 그에 대한 추억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생각하면 짜증스럽지만 사실 그렇죠. 그것은 제 삶의 일부이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건 정보예요. 담당 검사관에 따르면 성모 씨가 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한다. 당신을 방문하고 싶어요. 많은 고민 끝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산소를 공급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팔짱을 끼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를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른 체형에 피부색이 밝지 않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앉아서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는 마치 이해한 듯이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사과.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그를 만났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는 너무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다. 난 그게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말했잖아. 이는 증오와 원망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직업 때문에 병원을 떠나서 편안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낮음.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 찼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진정했다. 김치 항아리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는 해와 항아리에 반사된 따뜻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비 오는 날 항아리 뚜껑을 열었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내가 그것을 닫으려던 순간 그의 손이 우연히 내 손을 만졌습니다. 그때도 나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모든 게 잘못된 거야? 게다가 뭐가 문제인가? 다른 답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영혼. 먹었어요. 계속해요. 정원에 새로운 채소를 심을 때가 왔습니다. 김치 항아리 만들기. 오래된 병에 담아두었어요. 제가 발견한 취약점은 제가 직접 수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편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하면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언가를 바꾸고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그림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몇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20명 가까이 됩니다. 젊은 주부들이 은퇴한 노인들을 모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관계. 저는 결혼했어요. 수업에서 배운 간장을 이용해 스튜를 만들었어요. 끓여서 먹으니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이런 피드백을 듣는 걸 좋아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식과 경험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되고 싶은 욕망. 그 일은 학교가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가 지역 문화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콩가루와 전통 음식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산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제안했다. 제가 가진 기술과 지식은 기록되어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맨은 야채를 절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철저한 과정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들 때부터 병에 담을 때까지 매주 기록합니다.
발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담가두기 과정. 영상에는 전체 과정과 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 검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케팅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나는 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내가 겪었던 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과. 그것은 만족감과 슬픔을 동시에 안고 사라졌습니다. 상실은 사랑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영상 녹화가 완료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문화체험 수업을 들었습니다. 조사 요청. 저는 아이들을 위해 전통 간장을 만들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법률 교육. 처음에 이 직업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승인.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교실로 맞아들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시사항을 따르고 매주 반죽을 만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함께 항아리에 피클을 담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 배불러요. 사실 이건 간장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내 마음은 간장처럼 질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간장을 만든다. 그 장면을 보자 나는 갑자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작은 접촉을 느꼈습니다. 마치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학교를 방문하세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은 나에게 순수한 에너지를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은 바뀔 거예요.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꽉 차 있으니까요. 가족은 없지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애워쌌다. 주변 지역. 저는 그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것은 보물로 바뀌었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남편의 보험금이 아직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당신 남편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돈을 투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일을 다 해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고 싶다. 저는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돈을 조금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남편의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치료법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배신과 사랑의 기쁨을 배웠지만 모든 것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김치 항아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발효된 콩의 냄새를 바라보았다. 나는 코로 정원의 새싹을 만졌다. 가장 많이 추천된 내일 아침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더 더워요. 김치 항아리 밑에 숨겨둔 음식은 맛있으니까 엄마께 드릴게요.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마. 그 대신 그들은 나를 퀴퀴한 콩처럼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부하고 깊어지다. 나는 취향에 따라 살아요. 지금까지 저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일몰의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하시고 이 뜨거운 로맨스 스토리를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는 영상 제작에 유익합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인생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랑의 순간들.
일몰의 성숙함과 깊이. 두 연인은 수십 년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반평생에 예상치 못한 사랑.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다. 초월적인 사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사랑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지속되는 여정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의미를 배우다. 이 이야기들, 때로는 따스함으로,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따스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발걸음으로 물들여 줄 이즈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노을.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당신의 삶에는 붉은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영상으로 포착한 순간이 있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